안녕하세요. 학정달의 12태도와 12책임, 47번째 영상입니다. 섀도우 연결장치 분리 훈련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섀도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내면의 섀도우를 발견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섀도우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섀도우가 실제 정신체를 완전히 도굴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전면에 나와서 예, 통치 힘을, 포스를 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이 잠재의식의 힘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 섀도우의 부정적 자아의 힘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모든 현실을 읽을 수 없다. 그 내면에 흐르는, 다크 포스죠. 이것을 이해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또 빛과 섀도우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인지하는 거죠. 똑바로 인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들 지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편적 진리라면 우리 에고의 인생이 어떻게 60년 동안 펼쳐지는지 또 그리고 왜 폴아웃 낙오자들의 매너들이 속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detached attachment를 할 때, 제가 이제 섀도우 역학을 정리하기 전에 이 개념을 몰랐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이 매뉴얼을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attachment가 프리덤 티칭 안에서 섀도우의 연결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섀도우와 그 결부시키는 물건이란 뜻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메일상에서는 첨부 파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섀도우 댄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제 뭐 블랙홀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장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제 디태치는 이제 분리시키는 거,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 떨어뜨리는 애착 상태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engaged detachment 이제 관여된 초탈처럼 이 초탈한 상태인데 뭔가 그래도 애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섀도우 역학을 확실하게 이제 거의 대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태도와 책임을 보니까 이 detached attachment는 떨어진 연결 장치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연결 장치.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는 앞에 이제 practice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practice detached attachment가 이제 정식 명칭이라는 거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attachment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프랙티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러한 상태가를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지 않는 상태를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의 회색지대다. 그러니까 지금 백과 흑이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색지대에서 빛과 섀도우의 통합,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거죠. 이것을 FA가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이 단순한 we come into a body 이 단순한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공부할 때 대충 또 내지는 카더라, 그랬구나,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이 말 하나의 진정성을 완전히 온 세포에 새겨 넣듯이, 각인을 씹어 넣듯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체로 들어왔느냐, 이 영혼의 실제를 이해하고, 당연히 그러면 상이자를 인정하고 또 그 모든 세계를 펼치는 갓소스를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내가 우리가 몸에 들어왔다라는 이거 개념도 우리는 어설프게 다루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다른 개념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파급력을 못 발휘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몸을 받고 태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주 그리고 이 환경, 예, 지구 환경이죠. 자신의 카르마 설정을 한 어떤 주변 환경, 이런 인바이러먼트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한계, 결핍, 이 취약성, 이 에, 여기 취약성, 여기부터 우리의 리미트부터 결핍부터 취약성, vulnerability죠. 이런 취약성이라는 거는 남들이 나한테 공격하기 쉬운 그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에 그 역전된 상태, 취약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비난받기 쉽고 유혹에 약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고 풍요롭지 못한 그런 결핍이 있고 제약이 있고 그런 취약한 약점들, 그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전략들을 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계속 경쟁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생존의 어떤 본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일련의 에, 에고의 행보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전력. 그러니까 신근원이 끝없이 나의 에너지들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는 새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저장하지 않는 것처럼 꽃들이 자기의 옷들을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자연 그대로가 아름다운 상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상태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먹을 거를 저장해야 되고 또 예쁜 옷을 입고 그것을 무엇을 살까 고민해야 되는 지구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카르마 법칙을 촉발해서 지구 육체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쓰레기의 추가 장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 어디셔널 레이언드의 러비쉬입니다. 쓰레기의 층들이 추가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게임들의 배우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20년을 보낸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두 번째 20년을 보내고, 그리고 게임의 결과들을 원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에 마지막 20년을 보낸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20년.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하려면 이제 게임의 룰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들을 배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의식주라든가 또 내지는 자립하는 거, 독립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무조건 암기하고 또 빠른 시간에 문제들을 풀어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해야 되는 그런 교육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슬픔인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우리가 87년 이후에 사실 40년입니다. 27년이면은 한번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무조건 대학 교육과 무조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이 두 개념, 그 중산층을 붕 띄우는 겁니다. 중산층이 거의 자신이 뭐 강남에 잘 사는 사람처럼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자본주의 환상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거의 뭐 진리뽕처럼, 예, 뽕 맞은 느낌처럼 붕 띄워주는 이 전략의 상징이 그겁니다. 아파트와 대학 교육과 예, 중산층, 예, 중상층을 상징하는. 그래서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예전에는 상고 나온 사람들도 엄청난 지금 전문대 4년제 이상을 공부한 사람 이상의 예, 그런 학업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뭐 은행장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예전에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업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든 방법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체험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할 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룰을 못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 양식과 상식들이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육 현실의 붕괴가 예, 의식의 붕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막 의사, 교사, 판사가 되려고 하는 이 사회는 미친 사회가 된 거죠. 예, 요즘은 무조건 공대에 들어갔다가도 거의 뭐 반수 이상이 예, 수학이 예, 교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항목이랍니다. 왜 수학을 하냐? 그 지겨웠던 하기 싫었던 수학을 왜 대학교에서 왜 또 하냐? 그러니 재수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서울대 현실이 이렇다니 뭐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무조건 이제 의대 가야 된다. 예, 모든 인력군들이 의대에 가는 이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고 그리고 예, 건판사 아니면 의사 하나 있어야 이제 자신이 혜택을 본다는 부모의 집단 무의식이 계속 자식한테 투사가 되면서 자식의 인생들이까지도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 이게 이제 돼지 엄마 파워라는 거죠. 부모들이 드래곤 파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2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예, 부모의 삶을 대신 살면서 부모의 욕구에 충족시켜주고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게임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아이들의 행복, 무의식적인 삶, 예,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예, 스트레이가 그 무의식으로 통제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아이들의 비디오는 지금 뭐 자신들이 트루맨이라고 하는 노래를 냈는데 완전히 섀도우자가 자신들이다. 자기네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게임의 결과들을 원 상태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20년을 보내는데 이것은 뭐 게임을 잘하든 못했든 의식적으로 자기가 해봐야 그 결과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든 아니면 또 잘못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든 원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40대, 50대, 40대, 50대, 60대는 완벽하게 민주화와 자본주의에 문들면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이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PC 의식을 물들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감지하는 세대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 안에서 예,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여성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그 궁극적으로 자기 상위자의 결합들을 예,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임 매트릭스 자유의지 선물과 에너지에 대한 책임 이것이 이제 매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껴 쓰고 또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그 결과 자기가 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기도 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타자도 존중하는 이런 매너들을 어렸을 때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에너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신의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똑같은 시험이 인류에게 주어져 있음을 간파하면서 사실 감옥 행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이 정말 무료하고 재미없는 세상이라는 거, 또 너무 부패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0년은 이 후회와 미련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스마트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보람된 2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수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처럼 20년 주기를 공통적으로 보내고 있는 60년 세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각 필터, 예, 감각 필터, 예, 이 perceptual 필터하고 이 sensory 필터, 어, 감각 필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당신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대목도 또한 내가 완벽하게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 내 눈이 삐었구나. 내 눈은 스트레이트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왜곡된 렌즈로 보고 있구나. 아니, 나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구나. 내 귓구멍이 막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귀 기울여서 세심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나는 막 소통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게 나의 문제일까? 너의 문제일까? 우리의 문제일까? 끝없이 고민하는, 사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필터의 오류, 인지 필터의 장난, 인지 장난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요. 인지된 상태를 가지고 보는 건데, 예, 그것을 자신이 영원한 진리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왜곡된 감각 필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제 뇌각을 하시다 보면은 오감의 작동을 할 때요 하나의 특정 감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신경망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각 경험이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다른 신경은 다 죽여놓고 이번 생에는 뭐 청각만 발달시킬 거야. 아니면 시각만 발달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개인마다 특화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팩트를 보기 위해서 이거 필터가 끼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만 이해를 해도 엄청난 패러다임의 시프트이고 의식이 열리고 혁명이 일어나는 게 이 문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아, 내가 똑바로 못 보고 있구나.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보고 있구나. 아니면 그 이면 너머를 못 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귀가 막혔구나. 내가 제대로 못 듣고 있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제대로 듣고 싶다. 똑바로 보고 싶다.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런 식의 목적과 열망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은 절대 진리의 길에서 추락하거나 낙오될 가능성이 없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A부터 Z를 다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여전히 그 조건에서 우리의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이거는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set ourselves free 되어 있잖아요. set free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설정하는 느낌이잖아요. 자유를.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롭게 설정하는 겁니다. 새롭게 설정해 주는 거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속박에서 작은 자아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엔젤릭 마인드를 갖기 위한 추정하는 겁니다. 엔젤릭 마인드를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엔젤릭 마인드죠. 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정말로 일원성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지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를 공부를 몇 년을 했고 무엇을 알았고가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태도와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매너와 방식이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과 지식을 반영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공부를 몇 년을 했고 이런 것이 말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론성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득했다면 나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태도와 행동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매너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에고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섀도우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당신 자신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이 곳을 당신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에 태어났고 한반도에 태어났고 뭐 서울에 태어났고 어디에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좋아한다라는 거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얘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모든 것들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말과 셀프 톡이라고 해놨네요. 자기 말, 자기한테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겠죠. 자기한테 하는 셀프 톡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반복 재생되고 있는 리플레이 되고 있는 이런 판단의 종류들. 예, 다른 모든 종류의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쉴 새 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멈추고 없애는 것은 진짜 중요한 핵심이다. 리얼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얼 키. 내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요, 기쁨을 느끼게 되면, 타자의 삶이 어떻든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삶의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남들은 무얼 할까? 또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계속 기웃거리다가 그쪽에 낮은 주파수들을 픽업하는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의 장을 기웃거리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에너지장을 넘겨보다가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남의 삶을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해서 완벽함과 만족과 감사를 못 느껴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남이 무엇이 하는지 궁금하고 탐색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의 많은 수가 자기 혐오의식, 이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게 혐오입니다. 자신이 열등하거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면에서 아이디어와 발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거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를 자신이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감은 내부에서 와야지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거나 내가 업그레이드 한다 해서 그게 완벽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면의 회로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태도가 섀도우를 강화시키게 된다. 자기 혐오를 혐오하는 의식 기반은 언제다 옳다 그르다. 근데 웃기죠. 자기를 싫어하는데 이걸 이제 세상에 투여시켜서 쟤는 좋아, 쟤는 싫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래서 양극성의 분열 상태를 지속 강화시키면서 자기 혐오를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울증과 정신 분열 상태로 전이되는 보편적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 에고의 게임을 끝내려면 자기 사랑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심지어 like 해야 된답니다. 좋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진리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내면의 아이디어를 깨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오감 정보, 자신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나의 상식적 기준과 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면,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속박을 느끼고 있었다면, 자신의 처한 현실을 좀 더 사랑하고 싶었다면,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강렬한 치유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무엇이든 감당해야겠다는 결의가 생겼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에고와 섀도우가 분투를 하다가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제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텝과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겪어야 어떻게 되냐면 에고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죠. 치유에 대한 목적의식과 열망이죠. 이걸 통해서 엔젤릭 마인드를 당연히 추구하게 되고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인정, 수용, 감당하게 됩니다. 엔젤릭 마인드는 신근원과의 연결과 자신의 일원성의 일부라는 확신과 지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자신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의식의 선택이나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차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항상 압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더 높은 의식에서 선택이나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신을 자기 자신으로 믿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답이 있고 나는 항상 좀 더 높은 의식을 선택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이런 나를 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것이 거의 뭐 분열 상태인 거죠. 어떤 때는 높은 의식을 추구해야 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확고하지 않고요. 자신의 이제 선택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섀도우이고 그것이 우리의 섀도우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걸 선택하지 않게 하는 이거는 우리의 형판 왜곡 때문이다. 이것은 엔젤릭 마인드의 추진력을 압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얘가요, 그 첨부 파일이잖아요. 섀도우가 첨부 파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곡의 형판으로서 이제 강력하게 포스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정말 부착물이고 연결 장치이면서 첨부 파일인데 얘가 엔젤릭 인프루스를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이 어둠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림자의 힘이.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지금 영성계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공부만 하면 테크닉만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섀도우를 보고 또 섀도우의 역학 아래서 상대를 보기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체험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5년 전 가르침이지만 완전 지금 ING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말 강력해서 얘를 압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첨부 파일인데 예, 부착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젤링 마인드의 임펄스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추진력을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창조의 행동은 엔젤링 마인드의 추진력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다. 여러분들 창조하는 행동이 뭘까요? 자신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원한 진리, 일시적으로 누군가의 말초적인 감각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발상을 가지고 그것을 물질 현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십을 털거나 누군가 혹하는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그것들을 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이롭지 않죠. 일시적인 쾌락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행동이 나의 엔젤릭 마인드를 뒤 추진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요. 보편적 영원한 의도를 갖게 되면 하늘이 돕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추진력이 깨어나니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포스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섀도우로부터 비롯되는 충동들을 고려하는 시간,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이 임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젤릭 마인드의 임펄스. 예, 그리고 섀도우로부터의 오는 충동도 임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있나요? 예, 똑같이. 예, 임펄스. 어디서 온다? 섀도우로부터도 이런 추진력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우리의 엔젤릭 마인드에서도 임펄스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 안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임펄스를 고려해라. 예,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이 엔젤릭 마인드도 임펄스, 어떤 힘들이 깨어나는 건데요. 추진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원동력, 추진력이라고도 하고, 섀도우는 추진력을 충동이라고 합니다. 충동과 욕망이라고 번역은 이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마인드 추진력을 압도한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낸다. 당신이 다르게 똑같은 힘입니다. 충동들. 써놓을까요, 여기다? 섀도우의 추진력. 예, 대단한 겁니다. 섀도우의 추진력. 얘가 엔젤릭 마인드 추진력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당신이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장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충동들과 추진력입니다. 예, 욕망, 이기적인 욕망의 추진력.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그럼 엔젤릭 마인드의 추진력은 뭐겠습니까? 좀 더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극이고, 영원한,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에, 이것을 갖는다는 거죠.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압박에서 벗어나서 당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공간,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라도 사용해라. 이게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섀도우의 충동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현연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수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체면을 깎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섀도우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털리는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장치라도 사용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에서 벗어나서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직 당신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하는 것만이 엔젤릭 마인드의 추진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아까 됐다가 안 됐다 하잖아요. 됐다가 안 됐다. 공부가 이렇게 어떤 때는 자신이 좀 더 높은 가치를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높은 의식과 선택과 응답이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어떤 때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것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계속적으로 더 높은 의식과 선택과 응답일 계속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상태는 엔젤릭 마인드의 추진력을 계속 깨워야 되는데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섀도우의 힘들을 제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잠을 자고 나서도 다음날까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그 당시 나타났던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잠이 중요하냐면 잠이 이제 정신체를 분열하면서 아스트랄 여행을 하면서 섀도우 댄서들하고 연결돼서 팬텀에서 각인들을 가져오고 또 그 추락한 의식의 각인들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네가티브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사랑의 편지를 썼다 아침에 부끄러워서 못 보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밤에 잠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정신체가 털리지 않도록 꿈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를 빼가고 의식을 주입하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이것이 이제 쇄도 역학 안에서 밝혀지는 측면인데 일단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제의 에너지 마인드의 추진력을 계속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섀도우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이 충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은 매우 다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섀도우의 이 충동, 욕망, 이 임펄스가 빠져나가는 만큼, 얘를 제압한 만큼 세상에 필터가 교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높은 의식의 선택을 유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좋고,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그것이 나의 성장을 돕고, 이런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임펄스하고 엔젤릭 임펄스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측면들이 저는 좀 재밌었는데요. 엔젤릭 임펄스, 섀도우 임펄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엔젤릭 제가 마인드 집어넣은 겁니다. 엔젤릭 임펄스를 압도 무시하려고 하는 이놈의 섀도우 바디는 정신체를 잠재우고 감정체를 장악해서 부정성을 강화시킨다. 아, 대단한 포스입니다. 그래서 이 삼지체의 공부들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생각, 욕망, 감정, 충동, 오감, 의지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인식하는 이유다. 섀도우가 얘를 교란시켜 버리는 이 에너지를 에, 얘의 장악력들을 줄이고 이 에너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자기 치유입니다. 이 셀프 힐링, 카타라 힐링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자아에 의해서 정화된 삼지체는 생각이 이런 생각의 욕망을 순수한 의도로, 감정의 충동을 순수한 소망으로, 오감의 의지를 순수한 동기로 전환시키게 된다. 깨어난 자아의 권능이 이 삼지체를 완전하게 다른 상태의 의식 수준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이다. 생각은 지혜가 되고, 감정은 사랑이 되고, 오감은 권능이 된다. 이 트리니티의 완성입니다. 사랑, 지혜, 권능의 트리니티를 완성해가는 과정, 내면의 신이 구현되는 신실현의 과정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더 이제 정리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섀도우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둠을 공부하면 빛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지의 권능, 그 다음에 덕혜력, 지혜선정, 계율, 진선미 이 다 삼위일체가 트리니티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죠? 엔젤릭, 임펄스, 섀도우 임펄스. 이거는 결국 뭐냐? 하나로 정리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은요,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양이 올라가면 두려움은 줄어드는 거고, 두려움이 올라가면 사랑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되어 있는 거죠. 엔젤릭 펄스가 임펄스가 강해지면 섀도우는 약해지는 거고 섀도우가 강해지면 당연히 엔젤릭 마인드는 약해지는 거고 너무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엔젤릭 마인드와 섀도우의 추진력, 충동, 욕망은 모두 사랑과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버뮤다 워크숍에서 네, 죄송합니다. 스피커들은 사랑과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고, 다른 영적 패러다임들의 가슴을 열게 하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여기에서 이제 오픈 하트 티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슴을 여는 거, 사차크라를 여는 거, 우리가 4차원은 추락한 태양 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3.5차원의 에피마 심장 지금 활성화 테크닉을 하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가슴을 열게 하는 이 테크닉은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테크닉에서 뭘 했냐면 그것은 실제로 가슴을 열어 사랑을 해라 하지만 결국은 핑계, 얼버무린 기만, 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프리베리케이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대고 얼버무리고 기만하고 거짓말인데요. 이 프리베리케이션을 하도록 부추긴다. 당신은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경험의 회색지대를 개발, 확장하도록 부추긴다. 그레이 존이 문제입니다. 그레이 에어리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F의 전략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색지대 전술. 이거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경험의 회색지대. 그래서, 얼버무리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가 되고,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굴면서 적들을 안 만들고,
품위 있는 아주 우아한 이미지를 만들면서 영성계의 후계자로 낙점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기 위한 것이겠죠. 예, 여러분들 이해샤가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한지 보셨다면 이해샤 그림 정말 급하고 빠른 분이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땐 빠르고 어떤 땐 느리고 말이 빨라가지고 우리가 따라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그 흑인들이라든가 뭐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감정 다 표현하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워크숍 하고 싶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감정이 억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제약을 갖고 있지도 않고 온리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통해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가디언 타임을 이겨내고 25년 동안 한결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거나 자유로운 마음들을 보면 기존에 가졌던 종교계에서 심어졌던 그런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신이 아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나 말투나 뭐 말의 속도나 이것들이 수행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얼마나 디테일이 강화되어 있느냐,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느냐, 얼마나 전체를 보느냐, 얼마나 그 에너지의 레이어들을 다 보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섀도우 레이어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까지 공부의 방향을 다시 이제 수정해야 될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당신이 하는 것은 섀도우 연결장치 분리훈련이다. 이겁니다. 섀도우 연결장치 practice detached attachment. 이때 여기 이제 섀도우를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분리된 애착이 뭔 말인가 이제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섀도우를 제압을 해야 엔젤릭 마인드 인펄스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는 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떼어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깊은 맥락을 모르는 것들을 모르거나 잘못되는 걸 수정될 때 되게 기쁩니다. 어떤 발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과거에 잘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진실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그 부족한, 완벽한 퍼펙트한 모습이었다면은 성장하는 기쁨을 못 느끼겠죠. 이 번역을 교정하고 나서 얼마나 전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섀도우 역학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를 알고 나니까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보인다. 내가 보이고 네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역학의 가르침에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또 모르는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섀도우 연결장치 분리 훈련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과 당신의 속성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떤 것도 애매한 중간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계속 판단 중지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멍청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면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감각이 완벽하게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죽어가는 게 이게 가슴 봉쇄 티칭입니다. 오픈 하트 티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거는 가슴 봉쇄 티칭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레이 에어리어는 이건 가슴 봉쇄 전략입니다. 어떤 것도 못 느끼게 하는 무감각의 상태,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완전히 멍청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틀린 걸 보면 틀리다 하고, 옳은 걸 보면 옳다 하고, 좋은 걸 보면 좋다 하고, 싫은 걸 보면 싫다 하는 그런 솔직하고 명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명료함, 클리어리티입니다. 이 명료함을 추가하지 않으면요,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 우리가 지금 집단 무의식 장애라는 건 온갖 의식들이 다 들어와서 부모가, 가족이, 또 사회와 집단이, 학교가 계속 주입된 뭐 그 의식의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혼돈된 상태에서 뭔가 분명한 것들을 골라내서 나만의 실타래를 다시 엮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기 자체가 힘든 겁니다. 절대 어떤 것도 애매한 중간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여러분들 애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애매하게 되면요.
혹시나 하다 역시나 걸리고요. FA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나요? 애매한 상태. 왜 안 보일까요? 예, 여기 있네요. 미들. 예, anything, 어떤 것도 inner 미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 영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은 회색입니다.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선택하는, 뭐, 이런, 엔젤이 여기 이원적 구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구냐, 우리가 고향별로 갈 거냐, 이런 느낌과 같은 거죠. 상승할 거냐, 여기에 머물러 있거냐, 우리가 싱크론과 연결될 거냐, 아니면 섀도우를 통해서 메타트론과 연결될 것이냐 이렇게 여기서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 존재와 관련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여기 일어나는 일에 두려움을 바탕에 둔 건가? 아니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는 건가? 우리는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는가? 계속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와칭하는 겁니다. 룻겟 하면서 이렇게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체를 보고 타자를 느끼고 전체를 느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각이 죽으면 다른 상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둔해져 가지고요. 그 시공간으로부터 어떤 배움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두려운 건지 저 사람이 두려운 건지 그것이 연동돼서 증폭하고 있는 건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정말 말 그대로 스트레이키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움도 없고 에너지가 털린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이거는 나와 너와 모든 상황들을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링 마인드에 대한 나의 약속이 있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요. 우리가 엔젤링 휴먼이 돼서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고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체 집단 쉴드 안에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문제 안에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집단 안에 있어도 개인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단독 하모닉으로. 어떤 공부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하고 나는 혼자 놀다가 이렇게 갈 거야. 스타더스트로 사라질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선택이라면. 저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스타더스트로 갈 수 있는 언론 하모닉으로 간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엔젤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전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느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시적으로 내가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은 의식을 모든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상대의 의식, 나의 의식, 상대의 섀도우, 나의 섀도우, 그리고 전체의 질서와 조화와 그런 규칙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행동이 빠릅니다. 행동에 대한 강박이 있고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 그래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뭔가 말을 거들어야 되고 이런 강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박증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거나 또 뭐 아픈 사람들 보면 격려해주고 싶거나 이런 식의 도식 자체가 실제 전체 에너지의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행동이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행동 수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강박 안에서 일어나는 건 모두 섀도우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섀도우의 강박을, 예, 강박관념을 강화하는 과정에 예, 동의하는 겁니다. 예,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건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된다에 맞춰져 있는 거,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꾸는 건 뭐냐면, 나의 의식을 바꾸는 거고요. 관점을 바꾸는 거고요. 그게 바뀌었을 때 전체 에너지를 리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보를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뭔가 좋은 상태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뭔가 자신이 행동을 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나의 주권을 솔브레니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기 주권, 자기 영토, 자기 지배권 이것을 분명히 한다. 이걸 분명히 하는데 나는 그런 종류의 행동과 관련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런 행동들은 내가 바로 지금 느끼는 방식에 어울리는 주파수 공명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먼저 해버리면요. 상대의 주파수가 낮아도 실제 이 강박관념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주파수 공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자신만의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사랑의 등급이나 두려움의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우월감을 예, 기반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 또한 섀도우 전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섀도우는 자신이 좀 더 등급이 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섀도우 전략이라는 거, 이거 디테일한 건데, 이게 자신의 우월감을 기반할 우월감을 부추기는 섀도우라고 하겠네요. 섀도우의 임펄스, 추진력.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그 등급 나누기는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의 등급은 높고 너의 등급은 낮으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그 시혜적인 차원에서 상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 시혜적인 거죠. 이런 거는 섀도우의 추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다. 당신이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세계 전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라. 왜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시혜적인 차원이냐 우월감이냐 아니면 진실이냐를 보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일관성. 언제 세계를 보는 문제나 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일이나 내일이나 모든 일들을 똑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그건 진정성이죠. 하지만 다른 일들에는 관심이 없는데 나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뭐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나보다 등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투사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돕는 행동을 하는 거는 섀도우 추진력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들을 심판, 결정, 평가할 필요가 없다. 타자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판단 모두를 포함한다. 여기서 등급 매기기는 판단입니다. 판단을 그친 자리에서 완전히 그 사람의 두려움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것, 사랑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좀 더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카르마로 오고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이것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판단을 그친 자리에서 완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 등급 매기기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인간의 상태는 계속 변화하고 공부는 되었다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안 되다 되기도 하는데 이 공부의 지체 현상은 사람들마다 이 카르마적 평판 상황이라든가 아파트 수신 강도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판단과 이런 등급 매기기는 낙인 찍기와 이름 붙이기와 같은 작업이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거 가디언 입장입니다. 예, 가디언이 여기서 그냥 스피커가 아니라요.
정말 설교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preac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r freedom, 당신의 자유에 대한 얘기다.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의도에 접속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말꼬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남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가디언들이 뭐 넘버 47을 얘기한다거나 또 이제 페탈리의 위험성들을 얘기를 할 때 그들을 판정하고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가디언의 입장은 절대 이런 것들 평가하는 입장, 판단하는 입장에서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히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막 지식을 갖게 되면 뭐 가디언이 페탈리를 싫어하거나 또 내지는 그들을 존중하지만 존중하지만 판단하고 있구나 싫어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만을 보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만큼 많은 근본 생명력 전류의 복음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당신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굉장히 포지티브한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티칭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네거티브는 가디언들이 어떤 솔루션이 없으면은 좀 어떤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이제 격려하는 측면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FA 뉴에이지 가르침과 가디언의 자유의 가르침 이렇게 비교하는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마음을 개방해라. 이건 계속 의존되라, 종속되라, 바보되라, 병신되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엔젤링 마인드의 당연한 가르침, 노예 가르침인 거죠. 신이 외부에 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내 이름을 불러라 이러면서 핑계 얼버무리고 기만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하고 같죠. 경험의 회색지대, 두려움에 기반하고 생존 본능으로 아주 뺀질뺀질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섀도우의 충동이다. 그 다음에 엔젤릭 마인드 내면의 신에서 여러분들이 이 명료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료함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공부에. 그래서 명료한 것은 내 것이고 명료하지 않은 것은 남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많은 양을 여러분들 이제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여기 기호 저기 기호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내 것을 만들어서 나의 명료함의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공부의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중간 성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과제나 미션이나 인생을 계속 10년, 20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리스펙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애매한 상태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것을 우리가 10년을 하면 판이 보이고 20년을 하면 이제 고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를 2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전체 맥락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도 완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왜? 명료한 선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분별력들은 더욱더 확장돼서 더 큰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죠. 그래서 의식도 감정도 현실도 분명하고 명료하다. 사랑에 기반을 하고 자유지 선택으로 분명하고 당당하게 엔젤릭 마인드의 추진력들을 강화하는 삶. 여러분들이 섀도우가 올라가면 엔젤릭 마인드가 내려앉고 또 섀도우 충동을 제압하면 엔젤릭 마인드가 커진다는 이런 반비례 법칙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내 공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얘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에 한동안 여러분들 집중하실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선택하라. 그러니까 어떤 곳의 환경이 계속 이런 섀도우의 충동을 일으킨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환경과 당신의 홀로그램에 움직이기를 원치 않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택을 방해하는 뭔가를 보면은 지금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홀로그램에서 움직이를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all manner of fallout이라고 돼 있잖아요. 폴아웃은 방사선 낙진입니다. 죽음의 죄인데 이것은 나고자를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거, 나가 떨어지는 거, 중도 포기자, 나고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중도 포기하거나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의 모든 매너, 태도, 방식은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 시작하고 섣불리 어색하게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너무나 저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봤던 경험들이어가지고, 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놀라면서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봤는데요.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요, 반응하고요, 이렇게, react accordingly,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섣불리 하는 겁니다. 섣부르게 뭔가를 react 하고 있다,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응답하고 있다. 이런 과정, 섣부른 겁니다. 섣부르고, 그리고, 전체 상황의 조화와 질서를 깨트리면서 뭔가 어색하고, 뭔가 흐름이 끊기고, 이런 행동들로 누군가 하기 시작할 때요, 이런 낙오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폴아웃이 일어난다. 이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캐나고 이렇게 되죠. 거의 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의 쉴드로 더 많은 근본 생명력 전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당신의 시도들에 대해서 적대감, 적대감까지 시기나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너무너무 싫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싫으면. 너무 리젠트먼트하고 리젝션 이렇게 적대감은 거의 뭐 분노 수준입니다. 분노, 원한, 분개, 이런 거부 반응, 리젝션하는 거절, 각하, 부인, 배제 이런 뜻입니다. 강력하죠, 이 두 말이. 예. 그러니까 섀도우가 작동을 하면 이게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은 이유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예. 주파수 공명이 일어나면서요. 예. uncomfortable, not know why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그냥 느낀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 이건 결국은 주파수를 끌어당기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싫어하는 겁니다. 테크닉을 싫어하는 거. 테크닉이 들어오는 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와 집중력과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을 통제하거나 충동을 제어하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걸 제어하기가 싫은 거죠. 섀도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폴아웃 상태가 된다. 이거는 결국은 테크닉을 싫어한다. 근본 생명력 전류를 끌어당기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섀도우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근본 생명력 전류가 들어오도 마다하는 힘이 섀도우입니다.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모르는 게 섀도우입니다. 그래서 가디언과 이에샤에 대한 감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좋은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사교 모임에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공명 때문에 서로를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거야. 서로를 중력처럼 끌어당기고, 예, 그레비테이트 돼 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중력 샴푸, 공중부양 샴푸, 중력을 떠들고 있는데요. 그런 최근에 개발된 화학 제품들은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오래 쓴 것이 좋은 겁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오래 쓰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 속에서 검증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새 거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속 이제 중력 그래비티 영화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둥둥 뜨는 상상을 하는 거죠. 우주로 나가고 싶은. 계속 화성으로 가자고 하니까. 잘못 뜨면 화성 갑니다. 화성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비티 농담하다가 딴 얘기로 빠졌네요. 그래서 그래비티 이런 서로 끌어당기고요. 다른 사람들은 리즈넌스 하는데 공명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리즈넌스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because of 디즈넌스 한답니다. 디즈넌스. 이게 이제 비공명이죠. 불협화음, 불일치, 보조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도저히 못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는데 호랑이가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폴아웃의 상태가 일어난다. 이해되셨죠? 이건 완벽하게 사이언스고 에너지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싫어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적인 현상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 이렇게 해서 뭐 참지 못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고 좀만 참지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인간의 서사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이거는 그냥 에너지적인 문제다. 그리고 사이언스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판단에 늪에서 판단의 저주죠. 판단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에너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사이언스로 파악하는 상태, 사람들의 상태를 여기에서 좀 냉철함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투사시키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감정을 뭐 자신도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낙오가 생기면은 이 주파수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쉴드를 강화하지 않으면 전체 쉴드가 집단 쉴드가 이제 영향을 받는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이것들을 구성원들이 에너지적으로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자신의 쉴드도 지킬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아웃 상태, 이것은 뭐 누군가한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태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 그러면 예기치 않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나 악영향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근본 생명력 전류 끌어당기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적대감과 거부감을 안 갖는 겁니다. 테크닉을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테크닉을 통해서 주파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뭐 이런 상태에 놓이는 없게 되는 거죠. 이 방사선 낙진 나면은 죽음의 죄라고 하는 게 다 죽잖아요. 사실 이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조차도 섀도우의 힘입니다. 얼마나 엔젤릭 마인드의 힘을 압도하는 강력한 오버라이드하는 강력한 섀도우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파워를 공부 안 하고 섀도우 파워를 무시하게 되면은 영적인 여정에서 반드시 정말 이런 폴아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프리덤 티칭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가르침, 형판 가르침, 내면의 신 가르침, 그리고 이제 태도와 책임과 섀도우 역학, 핵심 가르침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차별심을 극복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이건 좋아하고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걸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차별심을 극복하는 everything is going on in your life잖아요.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라, 시작해라. 그래서 당신은 세계 전반 현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세 세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가능한 많은 근본적 생명력 전류의 복음과 발전을 지원하는 인생을 긍정하는 행동. 그래서 life affirming action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이런 긍정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 말 안에 중도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 제로 포인트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사 오케이, 좋은 게 좋은 거, 웃으면서, 까불면서,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넘고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말을 하는 사태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적인 거고요. 내면에서 밝음인 거고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행동에 이제 말이 걸려 있는 거죠.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적인 것이고 또 에너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의식적인 것이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내포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사고의 방식과 사고의 이 소프트폼 결국은 우리가 키론을 공부하는데 키론에 이 사고 결정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새 사고의 방식과 인생에 어프로치하는 이런 방식들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변화시켜야만 하는가? 여러분들은 사고의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생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식이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외부 세계를 탐사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서 편견 없이 집중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현현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뇌에 회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로를 만들어야죠. 잘못된 신경회로는 안 써서 죽여버려야 되고요. 새로운 신경 라인들이 형성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경 라인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안전력, 인계치를 넘긴 상태에서 안전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좀 더 쉬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경망이 새로 깔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는 뇌 신경망이 깔려 있지 않아서 그렇다. 왜 그러냐면 사고의 방식을 통해서 인생의 물질 현안화는 이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겼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뇌는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면 특정 회로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커지는 거고, 생각을 안 하고 살면 갈수록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당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quiet inner space. 여기 이제 아주 내적인 조용한 공간. 이건 이제 정신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심해 기저, 뭐 아주 그 바다 깊은 곳에 심해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깊은 내면의 공간, 이거 정신 세계입니다. 깊은 내면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정신 세계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만이 나를 이렇게 반영해서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공간과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허용해라. 이 다른 시공간의 이동. 거기 깊은 심해는 다른 시공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 주권이 회복되면은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권 나왔네요. 자의 주권. 주권, 통지권을 분명하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인생을 긍정하는 행동들과 관련된 선택을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행동들을 선택한다. 이것은 억지로 에고가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적이고 에너지적이고 근본적이고 의식적인 것이다. 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봤네요. 다 봤네요. 오늘 정말 섀도우를, 다시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태치먼트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빠지는 그 함정들, 판단, 그 중지에 대한 오인 때문에, 오히려 분별력을 상실하고 회색지대에 있다가 섀도우를 강화시키는 결과, 결국은 폴아웃 상태가 된다. 다 죽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료함으로 분별력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고 여기와 저기를 이때와 저기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공간 안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집단 실드의 에너지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폴 아웃 때는 에너지들도 변화할 수 있는 또 기적이 그래도 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한테 희망이 되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섀도우 임펄스와 엔젤릭 마인드의 엔젤릭 임펄스가 이렇게 에, 반비례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재밌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간들,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숙고하시면서 어떻게 섀도우의 파워에서 이 정말 압도하는 강력한 섀도우의 파워를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만의 솔루션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